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뉴페이스가 되네요. 예, 저기 우리 선생님 필명이 어떻게 되시죠? 네. 동해. 동쪽에서 오셔가지고요. 강릉에 계셨던가요? 동해님. 네. 그리고 우리 또 용인입니다. 용인이요. 거처가 원래 용인에 계셨나요? 출생이 남성이지만 용인서 거처를 많이 했죠. 용인이 제2의 고향이네요. 네, 그렇죠. 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신입생이 되었어요. 네, 여기도 또 학교죠. 인생학교 아닙니까? 예, 뭔가 신입생이 된다는 건 참 새로운 거죠. 예, 우리가 뭐 초등학교 신입생 그럴 때 그 기분을 한번 느껴보면 참 새로웠잖아요. 초등학교 6년 졸업하고 또 중학교 올라가면 또 신입생이 된 거 아니에요? 또 신입생 대접을 해주잖아요, 선배들이. 우리 선배님들 잘 대접해주죠? 그렇죠. 여기서 가면서 제일 왕고찬님 저 뒤에 우리 계시네요. 국전 선생님. 네. 제일 선배님. 네. 그렇죠. 학교는 저희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네. 일단 먼저 들어온 사람이 선배예요. 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참 그 신입생이라는 참 풋풋한 참 느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보면은 올라갈 때마다 졸업을 해서 또 고등학교 올라가도 또 신입생, 대학교 가도 신입생, 그게 새롭잖아요. 그리고 또 사회초년병생, 항상 신입이에요. 그 사회초년병생인 줄 알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예, 또 뭐 대학 그렇죠. 예. 결혼도 신입생. 요즘은 결혼 뭐 재혼하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예. 신입생. 예. 대학원도 신입생. 또 동호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또 거기 들어도 신입생이에요. 저기 축구를 한번 들어갔는데 또 얼마 안 되면 신입생이 됐고. 예. 그래서 참 신입생으로 산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예. 신입생은 마음이 또 남다르죠. 선배들은 좀 유연하지만은 우리 신입생들은 또 신입생만의 패기가 있죠. 노련미, 선배님들은 노련미고요. 신입생들은 패기. 그래서 신입생이 되었다는 것은 신입생의 패기가 필요한 거죠. 패기. 내가 다시금 이제 그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초발심 뭐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예, 처음 일으킨 마음, 초발심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또 다져보고 이제 출발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이 자리에 있나?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있는가? 그럴 때 전체의 목표를 잡고 마음을 다지는 거 이게 필요하죠. 초발심. 그래서 이제 이 발심장이다 이렇게 하죠. 그 초발심의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내가 한번 결심한 걸 글로 적어보면 이제 발심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효대사의 발심장. 우리 심성개발도 발심장이 있어요. 그런 거를 한번 또 새겨보는 거죠. 그러면은 공부를 하는 이제 시작했는데요. 물론 우리 신입생도 두 분이 계셔서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또 기존의 분들도 역시 마음을 다지는 이제 그 계기를 한번 삼아봅시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한다는 거는요, 놀라운 이제 발상의 전환이죠. 생각을 이제 완전히 지금 고쳐먹는 거예요. 왜 공부를 하겠어요? 왜 우리가 인생 살다가 왜 이런 수련원 와서 공부를 하겠냐는 거죠. 그거에는 공부를 하는 그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내 뜻대로 마음껏 살아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거예요. 잘 안 되고 넘어지고 깨지고 무너지고 터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떤 그 실패를 한번 겪어본 거죠. 그렇죠? 실패를 해본 거예요. 실패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내가 무모한 도전을 했다든지요. 그렇죠? 이런 거. 또 욕심이 과했다든지요. 혹은 또 내가 무지해가지고요. 뭔가 좀
잘못 이렇게 사건이 많이 일어난 거죠. 이 사건의 내용은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어떤 경우는 뭐 사업을 하다가 크게 손실이 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무슨 뭐 부동산이나 뭐 투자를 잘못하다가 또 크게 손해가 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인간관계가 그냥 깨져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뭐 여기 이제 그런 관련이 많겠지만 술이라든지 뭐 그죠? 그 이상의 어떤 그런 중독성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좀 무너졌다든지요. 여러 가지 사연이 있을 수 있죠. 또 안 그러면 친구 관계에서 뭐 배신 뭐 이런 걸 또 사실 뭐 알고 보면 배신도 없지만은 그렇게 해서 또 한번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이런 그 실패를 인해서 내가 넘어지고 깨져가지고 뭐 도저히 재기가 불능한 상태까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재기할 수 있는 그 에너지마저 완전히 깨져가지고 이 밑으로 뚝 떨어졌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거죠. 이럴 때는 이제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 되고, 지금 그리스, 유럽에 뭐 디폴트라 해가지고 재무 불이행 선언을 하냐 마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가가지고 유럽이 다시 뭐 구제금융을 해주고 있잖아요. 구제금융 이런 것처럼 뭔가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밑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 그 추락할 때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쭉 내려가지고 좀 바닥 찍고 올라올 것 같은데 바닥을 찍었다 싶었는데 또 내려가요. 그 1층에서 지하실로 다시 내려갑니다. 그렇죠? 지하실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정말 이제 뭔가 좀 느껴지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만큼 다시 1층 올라왔습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는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뭔가 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결심을 하려고 하는데 참, 이 가슴 속에 상처가 많아요. 상처가. 데미지를 입어가지고 요즘에 뭐 트라우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 상처 입은 가슴은 참 아픈 거예요. 가슴이 막 시려오잖아요. 그래서 뭐 제기를 하려고 하더라도 의욕이 안 나요. 너무 힘이 들어서. 이럴 때 이제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 상처는 지나지 않았냐고요? 지난날의 일이지 않았냐? 오늘 이 순간. 오늘이 며칠이죠? 2월 10일이요. 2012년 2월 10일이 내 생일이다. 그까짓 건 뭐 과거의 상처, 아픈 마음 다 날려버리자. 내가 오늘 다시 태어났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보면 엄마 뱃속에서 빨가벗고 태어나가지고 하고 한번 세상에 나와서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 아무도 없을 때 이제 엄마 아빠의 전적인 도움을 받아서 내가 한 3년 정도는 완전히 의존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3년 동안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런 덕분을 우리가 살았던 거고, 지금도 이제 우리 사회에는 그런 우리를 도와주는 시스템이 존재해서 이렇게 또 길러주잖아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겠냐 이거죠. 어떤 마음을. 그 마음을 우리가 먹고 그대로 한번 가보자는 거죠. 이 상처. 참 그래요. 내가 상처를 입고 있는 상태에서 희망이 없다면 참 어려운 거예요, 살아가기가. 희망이라는 거. 그 희망은 어디서 과연 생기냐고요. 이 상처는 그냥 생기잖아요. 뭔가의 불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 희망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공부를 통해 가지고 성령의 말씀이 희망이에요. 이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은 가슴에 힘이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우리 부처 선생님 그렇죠? 예. 요즘에
많이 쓰고 계신다고요? 네. 네, 성령의 말씀을 많이 쓰고 계신다고 저번에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거를 듣고 접하다 보면은 짱짱한 기운이 올라와요. 네. 그래서 뭐 옛날 사람들은 사자 소학하고 명심보감하고 동문선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맹자를 읽어요. 맹자를 읽게 되면은 호연지기 그 큰 기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요. 그냥 내가 뭐 그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살 지위가 없는데도 그런 성인의 말씀을 읽게 되면 이 안에서부터 꽉 차오르는 그 기상이 생긴다. 이게 자신감이 생겨나고 인생이 다시 보여요. 그런 물이 인해가지고 다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우리가 붙잡고자 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 이제 심성개발 시간인데요. 그럼 이제 희망을 한번 발견해 보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네. 그리고 그 희망을 발견할 때 그 마음 자세를 어떻게 먹을 것이냐. 이제 그거를 한번 우리가 설정해 봅시다. 이제는 지난 일에 내가 과오와 실수, 무지로 인한 여러 가지 잘못된 어떤 것들로부터의 그 좌절, 상처. 그러나 이거를 계속 끌어안고 갈 수는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너무 힘드니까. 잘려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워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요, 이 마음 속에 서랍을 한번 크게 만들어 봅시다.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을 한번 서랍을 많이 만들어요. 큰 걸. 한 1000개 정도를 만들어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 미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미워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미워 죽겠어. 그러면은 그 미운 마음을 서랍 속에다 탁 넣어요. 거기다. 넣고, 그 다음에 서랍문을 닫아요. 미운 사람 있어요? 미운 사람 있습니까? 있으면은요, 그 미운 감정과 미운 사람을 내 마음의 저 끝에 있는 서랍 속에다 닫고 정리를 해버려요. 그러면 어때요? 좀 가볍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내 상처도 마찬가지. 내 가슴에 일어난 상처도요, 서랍을 하나 열어가지고 거기다 담으세요. 그리고 서랍문을 닫아요. 내가 그걸 계속 가져갈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새롭게 살아야 되니까.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마음도 역시 또 서랍 하나를 열어가지고 그때 닫아요. 넣고 닫아요. 다 닫아버려요. 이렇게. 어떤 것도.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여러 가지 나쁜 생각들, 두려움, 불안,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거기다 넣고 닫아요. 닫아버려요. 그러면 조금 가벼워질 거예요. 그걸 같이 끌고 가려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 이 가슴에 넣고 다니기에는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그 생각들이 자꾸 넣고 다니면은 잠자다가도 또 올라와요. 내가 과거에 당했던 거, 뭐 수모, 내가 잘못했던 거, 과오. 자꾸 나를 괴롭힌단 말이야. 그래서 저쪽 먼 곳에다가 먼 서랍에다가 열어서 닫는다는 거예요. 열어놓고.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자 이거예요. 어떤 마음을 갖냐? 첫째, 나는 이제 이렇게 단정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또 이 사회, 또 다른 환경, 이런 것들이 나에게 절대 피해를 주지 않는다. 라고 내가 단정하는 거. 아무도 나를 피해주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단정하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살다 보면요,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주죠. 또 누군가는 나를 무시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내가 마음속에 닫아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피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사실을 따지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누군가가 나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뭐가 나를 압박을 하게 되면은요, 이런 단정을 딱 하게 되면은, 이런 결심을 하게 되면은 원망은 없어져요. 네, 불평도 없어집니다. 불만도 생기지 않아요. 네, 나는 그렇게 결심하는 거예요. 네, 그럼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나를 괴롭히는 일들은 뭐냐 이거예요. 그거는 그냥 자연현상이다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자연현상이다 이거예요. 자, 날씨가 추워요. 그렇죠? 춥습니다. 추울 때는 그냥 그쵸? 피부고 손발이고 얼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이 추위를 원망해봤자 추위가 물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춥다고 추위 원망합니까? 원망 안 하거든요. 그렇죠? 날씨가 추운 걸 내가 왜 원망합니까? 그냥 추울 뿐인데, 겨울이 돼서 추운 거고, 2월이 돼서 입춘이 지나서 좀 풀려야 되는데도 강추위가 몰려와요.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자연현상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인정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추우면은, 옷을 좀 껴입고, 그렇죠? 예, 좀 따뜻한 데 가 있고, 너무 추우면은 바깥에 추위를 좀 삼가하고, 그렇게 대처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대처법이죠. 네. 대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뭐냐? 하나는 피하는 거예요. 피하기. 병법에 보면은요, 36개, 36개 주량란 그러잖아요. 36가지의 병법에 계책이 있는데요. 그게 원래 손자병법에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병법에 있긴 해요. 그런데 36가지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무슨 다툼이 생기고 전쟁이 터질 때요. 그 중에 최고의 대책이 뭐냐면, 주의상계다 그랬어요. 주의상계다. 예. 네. 이렇게 됩니까? 하여튼, 주의상계. 네? 뭐죠? 36. 네. 도망가는 게 상계다. 최고의 대책이다, 이거. 최상의 대책이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서 무조건 싸운다고 최고가 아니라 일단 도망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도망가서 일단 내가 목숨을 오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처하는 거 추워요. 그럼 추위에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따뜻한 곳으로. 도망가야죠. 그게 일단 이 대처법이에요. 일단 피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하고 충돌이 생기고 무슨 다툼이 생기면 일단 피하고 보자는 거예요. 거기서 싸워봤자 내가 2대 때리면 뭐합니까? 싸우면 한 대는 맞게 돼 있어요. 그럼 2대 때려서 통쾌하면 뭐합니까? 한 대 맞아서 내 피부에 상처가 나고, 그죠? 잘못하면 이 치아가 부러져요. 흉터가 생기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겨봤자 다른 상처가 있으니까. 주의상계다. 나 도망가라 이거예요. 피하기. 이게 대책이에요. 누군가 나를 괴롭히거나 원망을 하거나 나를 욕하거나 어떤 자리 갔더니 나 말고도 무조건 사람들이 자꾸 비방을 해. 사회를 비방하고 정치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비방을 하고. 그래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그 자리에 있지 말라 이거죠. 이게 이제 예절에서의 절 끊어줄게요. 예절. 예절에서의 끊어주기가 있습니다. 도망갔다. 예절. 이게 이제 예절을 이렇게 쓰잖아요. 이건 존중하기, 이건 끊어주기. 피하는 거예요. 대처법은 피하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추우면 좀 가봤자. 그럼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적응하기예요. 추운데 적응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해병대. 그냥 추운데 바다 위로 그냥 우통 먹고 뛰어듭니다. 눈이 하얗게 내린 날 그냥 바지 하나 입고 옷은 다 벗어 그리고 스키 탑니다. 대단하죠. 그건 이제 뭡니까? 우리가 특수 훈련을 하거나 그런 목적에 의해서는 추위를 피하는 것만 다리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부산에서도 보면 북극곰 수영대회가 열리잖아요. 해마다.
근데 뭐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난다 그래요. 그 추운 날 수영복을 입고 그렇죠, 바다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적응하기 아닙니까? 부산에서는 뭐 여기만큼 춥지는 뭐 않겠지만 그래도 겨울하면은 영하로도 내려가고 그러잖아요. 제주는 뭐 영하로 잘 안 내려갔다고 하죠. 예. 적응을 해보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예.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은 내가 춥다고 해서 원망할 게 없다는 거예요. 피하든지 적응하든지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무슨 이제 누군가의 어떤 모함을 받거나 또 오해를 받거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피하든지 적응하든지. 적응이라는 건 그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대해서 비방을 하게 되면은 내가 그 비방을 들어서요. 비방을 들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면은 같이 맞대응하지 않는 거죠. 맞대응하지 않고 그냥 이게 다 개야지잖아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정말 제 소리를 여기고 적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거다. 내가 아직 귀가 멀쩡하니까 남이 비방하는 거 들을 수 있는 거다. 그게 행복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내가 들을 수 없다면요. 그것도 괴로운 거 아니겠어요? 아직은 귀가 멀쩡해서 들을 수 있는. 너무 또 우리가 이제 그 노화가 일어나고 그러면 잘 안 들리잖아요. 그렇죠? 이명증도 생기고 귀가 들리기커녕 뭐 엉뚱한 울음소리가 들리죠. 그런데 들을 수 있다는 것으로서 내가 만족을 하는 거. 그게 바로 적응. 안 그러면 피하면 되는 거야. 떠나면 되는 거고.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내가 이렇게 결심을 했다면은 결코 내가 다른 사람들은 피해주지 않는다 라고 결심했다면 그런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면 피하거나 적응하면 돼요. 원망하지 말고 자연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나를 공격하는 걸로 여기지 말자는 거예요. 자연현상이다. 내가 인생의 경기장에 나와서 경기를 하다 보면은 반드시 태클은 들어오는 거예요. 태클은. 우리나라도 지금 뭐 최종 월드컵을 이제 뭐 예선전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기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런 태클은 들어오는 거예요. 인생의 태클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불평불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태클은 들어온다는 거예요. 경기란 말이에요. 내가 이 태클을 잘 피해가면 되는 거예요. 너 왜 태클하냐고 얘기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태클이 많이 들어온 장소에는 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자연현상을 여기자. 태클이다. 남이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침입해 들어오면 정당방위는 해야죠. 대처하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면 돼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으니까 내가 예비하고 미리 대비해서 그런 거를 막아내자. 이런 게 중요한 것이지 왜 나를 쳐들으냐라고 원망하다 보면은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방법, 대처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이런 모든 일들은 자연현상이다.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다. 라고 단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결심을 하면서 이제부터는 이제는 원망 않겠다. 이거예요. 난 원망 않겠다. 화풀이 안 하겠다는 거예요. 비방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거예요. 불평불만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하겠습니다. 살다가 보면은요, 화날 일이 있죠. 원망도 생기고요. 불평할 일도 생기고 그래요. 이유가 있어요.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화풀이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있으면 계속 내가 화풀이하고 불평불만에 쌓여 있어야 될 거냐 이거죠.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심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든 어떤 사연이든 간에 내가 이런 원망 화풀이 안 하겠다 이거예요.
절대로 안 하겠다. 결심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 나에게 시비를 걸었잖아. 그런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심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런 마음을 살겠다는 거. 실제요. 실제 이 세상이라는 거는 고정된 게 없다는 거예요. 고정된 게요. 세상이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세상은 모르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모르는 게 세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삶과 세상과 여자는 같다. 여자는 아무리 알아봐도 모를 게 여자다. 삶도 그렇다. 모르는 거예요. 삶을 어떻게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삶을 논할 수는 있어요. 논할 수는 있지만 논하는 것 뿐이에요. 삶을 정확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삶에 대해서 나쁘게 보면 나쁜 문이 열려요. 좋게 보면 좋은 문이 열려요. 내가 어떤 결심만 했더라도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절대적으로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물론 고통의 바다가 맞죠. 내 생각대로 살고 내가 공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인생은 고통의 바다. 뭔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이런 결심을 한다면은 첫째, 모든 것을 내가 자연현상으로 받아들이겠다 이거예요. 모든 걸 자연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원망, 화풀이 이런 거 안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다면은 세상이 달라집니다. 다른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만 남는다는 거죠. 이거 안 한다면은 우리가 왜 발전을 못하냐? 이런 것 때문에 발전을 못해. 내가 자꾸 미워해.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원망해. 그런 걸 가지고 들고 다니다 보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비전이 안 보이고. 그러니까 계속 그냥 자기만의 세계에서 맴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안 좋은 윤회 속에 갇혀 있는 거죠. 이걸 깨고 나와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런 결심이에요. 그러면은 달라집니다. 단지 이것만 해도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결심을 이제 근간으로 해서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겠냐 이거예요. 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본성대로 살겠다. 본성대로 살자. 본성은 뭐냐? 인의 예지예요. 지혜요. 이렇게 인의 예지대로 살겠다. 여기 신이 더 들어가죠. 인의 예지신 오상. 인은 뭐냐 이거죠. 존중하는 거예요. 포용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죠. 측은지심이죠. 인정하는 거예요. 의라는 건 뭐냐? 수호지심인데 내가 잘못 사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알자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반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데서 경계심을 가지는 거예요. 예라는 건 뭐냐?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져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고집하지 말고 져주자. 겸허한 마음이죠. 비운 마음이에요. 지라는 건 뭐냐? 뭐가 중요한지 알고 살자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알게 되면은 내가 만족스러워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찾아요. 신이라는 건 뭐냐? 믿게 되면은요, 내가 맡길 수 있죠. 그래서 이 배짱이 생겨요. 이게 이제 마음을 비는 거예요. 훨씬. 마음 비운 거. 이게 바로 다 비워서 맡기고 이대로 살게 되면은 나의 인생이 꽃필 것이라고 믿는 게 바로 신이에요. 인의 예지대로 살면은 마음을 비우고. 자,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기준을 여기다 두자는 거예요. 다른 거는 생각하지 말자. 내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살 것인가만 우리가 이제 고민하고
여기에 기준을 맞추자 라고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결심을 해서 이렇게 이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심만으로 잘 안 돼요. 결심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텍스트를 읽는 거예요. 이걸 자꾸 읽고 쓰고 이러다 보면은 이 결심이 이제 내 생활이 됩니다. 그러면서 편안해져요. 마음에 평화가 오고 지극한 충만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또 신입 선생님이 누구 생기셔서 또 한번 이렇게 마음을 한번 다듬어 봤습니다. 또 진도를 한번 나가보죠. 페이지였던가요? 페이지예요. 여기 호수님께서 먼저 읽어보실까요? 그러면? 네. 어리석고 똑똑하지 못한 자가 성을 내는 것은 다 인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 위에 화를 더하지 말고 다만 빗점을 스치는 바람결로 여겨라. 장점과 단점은 시마다 있고 따뜻하고 싸늘한 것은 곳곳이 같으니라. 옳고 그름만이란 본래 실상이 없어서 마시면은 모두가 다 빈 것이 되느니라. 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성인의 말씀이 이렇게 간략하고 핵심을 제대로 짚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어리석고 똑똑하지 못한 자가 성을 내는 것은 다 이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치라는 게 뭐냐? 다 모든 게 자연현상인데 누군가 나를 피해를 주고 있다고 자꾸 이렇게 잘못 생각한다는 거죠. 자연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여기자는 거예요. 마음 위에 화를 더하지 말고 다만 귓전을 스치는 바람결로 여겨라 그랬어요. 화풀이하지 말라는 얘기죠. 귓전을 스치는 바람결. 그렇죠. 자연현상을 여기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비방한다. 거기에 대해서 화풀이하고 대응하고 다투고 싸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럴 때 다만 내 귓전에 바람결이 지나가는구나. 누군가 비방할 때 내가 아직 그런 비방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구나. 나는 행복하다. 그 내용을 듣지 말라는 얘기예요. 들을 수 있는 그 소리에 감사함을 느끼자는 거죠. 그 소크라테스 아시죠? 그죠? 소크라테스 제 와이프가 크산티페 아닙니까? 뭐 세계적인 악처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소크라테스하고 크산티페처럼 그렇게 아주 정감 있게 재밌게 잘 사는 사람도 없어요. 아주 뭐 그냥 치열하게 이렇게 살면서도 굉장히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소크라테스가 이건 뭐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냥 일어나면은 저기 바깥에 나가서 뭐 학당 이런 데 가서 젊은이들 가르치고 이러는데 돈을 안 벌고 이러니까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와이프가 그냥 귀싸대기를 때리고 말이에요. 또 뭐 고함을 쳤죠. 이 늙은이야 돈 벌어와라 이거야 돈. 돈이 최고지. 애들 뭐 가르치면 거기 밥이 나오냐 뭐 죽이 나오냐. 요즘에는 아이들 가르치면 밥도 나오고 죽도 나와요. 저도 가르치지만은 그 가르쳐서 제가 밥 먹고 살아요. 옛날에는 뭐 그냥 수업료도 없고 뭐 그냥 근근했죠. 참 요즘에 좋은 시대예요. 학자들이 좀 가르치고 그러면은 뭐 다 돈 주잖아요. 교수님들도 뭐 학생들 가르치면 그걸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돈 내놔라 이거예요. 돈 가져와라.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와이프가 이렇게 바다가지를 끌으니까 참 아침이 밝았구나. 그래서 천둥번개가 치는구나. 왜냐면 뺨을 한 대 딱 맞아봐요. 뭐라 그러냐. 우리가 갑자기 뺨 한 대 맞으면 뭔가 번쩍하잖아요. 그렇죠? 불빛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와이프의 그 고함 소리가 들릴 거예요. 천둥 소리가 들립니다. 한 대 맞았어요. 불빛이 번쩍해. 번개가 치죠. 그래도 소크라테스가 정신을 못 차리고 돈 벌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에이 늙으냐
하면서 양동이에다 물을 푹 담아가지고 확 뿌려버려요. 머리에다가. 정신 좀 차리라고. 소크라테스 하는 얘기가, 야, 천둥이 치고 번개가 오더니 역시 비가 내리는구나. 하늘에서 비가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비가 오는구나. 천둥 번개 나면 비가 오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여겼다 합니다. 자연상이다. 절대로 소크라테스가 와이프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앞에 화풀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크라테스를 이르러서 4대 성인이다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와이프가 이렇게 잔소리했을 때 같이 화내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그랬다면은 우리가 소크라테스를 성인이다라고 칭하지 않죠. 그렇죠? 그런 행실이 있었던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았던 거예요. 마음 위에 화를 더하지 말고 다만 빗줄을 스치는 바람결로 여겨라. 바로 이 말씀이죠. 이걸 실천하느냐 실천이 못하느냐가 이제 우리의 삶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세요. 소크라테스, 뭐 구질구질하고 강하게 살다가 결국에는 모함을 당하고 독배를 마셔 죽냐. 그게 과연 부럽냐. 그런 게 안쓰러우면은 그런 건 내가 안 닮으면 돼요. 우리가 소크라테스에서 배울 수 있는 거는 인생에 대한 그런 배짱, 그런 거는 우리가 배울만 하잖아요. 다 배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 여유, 삶에 대한 그런 관족, 그런 건 우리가 배우지 않는 거예요. 장점과 단점은 집집마다 있고 따뜻하고 싸늘한 것은 곳곳이 같으니라 그랬어요. 어느 집안이나 단점이 없겠냐 이게요. 나만의 단점이 있냐? 안 그렇죠. 다 있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문제가 생겨요. 내가 식구가 많으면은, 그쵸? 가지만 남으면 바람잘 날이 없다. 수역량이 침부되어 자연량이 침부되어 수역정이 풍부지 자연량이 침부되라.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고 자식이 부모를 공양하고자 하나 부모가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부모가 그냥 훌쩍 가버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 그렇게 아쉬움이 있고요. 상처가 있습니다.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따뜻하고 싸늘한 곳이 다 누구에게나 슬픔과 근심이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만이란 본래 실상이 없어서 마침내는 모두가 다 빈 것이 된다.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이거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 그것이 옳고 그른 게 있는 것뿐이라는 거. 그러나 실체를 따지고 들어보면은 옳은 게 뭐고 그른 게 뭔지 알 수가 없다. 여기서 그러면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거죠. 여기서 하는 얘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판단했던 거, 내가 옳았던 일들도 틀릴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시비, 판별을 버려라. 분별심을 버려라. 옳고 그린 거를 따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비를 버려라 그랬어요. 근데 육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시비지심이다. 지라는 건 뭐냐면 시비지심이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아는 마음이 바로 지혜다. 그러면은 뭔 얘기냐? 어떤 쪽에서는 따지지 말라 그래서 어떤 쪽에는 시비를 따지라 그랬어요. 따지라는 얘기는, 따지지 말라는 얘기는 내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함부로 단정하지 말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따지라는 얘기는 내 마음을 벗어나서 자연의 이치에서 따져보라는 얘기예요. 내 욕심을 내려놓고 자연의 마음에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따져보라는 얘기예요. 누군가 내 마음에 맞게 잘해줘요. 내 기분을 맞춰줘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것이 옳다고 여깁니다. 내 마음에 틀어지면은 나쁜 놈이고 악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걸 분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연의 마음, 나한테 좀 가시 같은 소리를 하더라도 그 소리가 나의 잘못을 일깨워준다면은
올 수 없어. 올 수 없어. 내가 좀 문제가 있어. 내가 반성하겠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얘기예요. 내가 듣기 좋은 말만 한다고 해서 옳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객관적으로 아닌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내 감정은 상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이 나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자는 얘기죠. 감정대로 따라가는 거, 그런 거 따라가지 말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자는 거. 무엇이 나에게 참된 유익이 되느냐? 무엇이 참된 유익이 되느냐? 당장 눈앞에 이득만 따지는 거를 경계라는 거죠. 당장 눈앞에 따지는 이익 되는 거. 그런 건 다 빈 것이다 그랬어요. 실상이 없는 거다. 그런 거를 넘어서서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을 한번 얘기해보자는 거예요. 이대로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실천을 해봐야지 뭐 이런 말 뜻이 뭔지 이제 알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 구절을 천은님께서 읽어주세요. 사장이 떠나보자 동작해 하드를 구하면서 말하기를 몸을 닦는 가장 아름다운 길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모든 행실의 근본은 찾는 것이 그 틈이 되느니라. 사장이 말하기를 어찌하면 찾는 것이 되나이까. 공자가 말하기를 천자가 참으면 나라에 해가 없고 제후가 참으면 큰 나라를 이루고 여스라치가 참으면 그 지위가 올라가고 형제가 참으면 집안이 부귀하고 부부가 참으면 일생을 해방되고 친구끼리 참으면 이름이 깎이지 않고 자신이 참으면 재앙이 없는 일이라. 네, 그렇습니다. 몸을 닦는 가장 아름다운 길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자장이 그랬더니 공자가 말하길 모든 행실의 근본은 참는 것이 뜸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무엇을 참으라는 얘기입니까? 원망하지 말라는, 화풀이하지 말라는 얘기죠. 불평불만 참으라는 얘기. 그러면은 그것이 으뜸이다. 어찌하면 참는 것이 되나이까 했어요. 공자가 말하기를 천자가 참으면 나라의 해가 된다. 대통령이 누구 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후가 참으면은 큰 나라를 일으키고, 그렇죠? 뭐 중국에는 나라가 많으니까 그 대표가 천자고 나라마다 제후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 나라를 비교한다면 이제 도지사, 천자가 대통령이라면 제후는 도지사 같은 격이죠. 참으면은 큰 나라를 일으키고, 벼슬아치가 참으면 지위가 올라가고, 국회의원이 참으면은 국회의원의 지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형제끼리 참으면은 집안이 잘 살아져요. 부부가 참으면 일생을 함께 할 수 있고, 친구끼리 참으면은 서로 이름이 깎이지 않는다. 서로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내 자신이 참으면은 재앙이 없다. 모든 재앙이 생기는 원인은 남이 나에게 피해를 줘서 생긴 것이 아니라 내가 참지 못해서 재앙이 생긴다. 누군가 옆에서 잘못을 했어요. 부부든 형제든 친구든. 그 잘못을 했으면은 그 잘못을 건전하게 비판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비방을 해요. 비방을 합니다. 너 잘못했으니까 너희 집안은 아주 그냥 막대먹은 집안이 하면서 엑스에서 소리를 막 해가면서 비방을 해요. 참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잘못은 내가 하지 않았는데 그 잘못된 사람을 비방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잘못까지 다 내가 뒤집어 쓰는 거예요. 화투에서 얘기하는 독박 알죠? 독박이요. 명절 때 우리 화투 한 번씩 치면 잘못해서 한껏 더 먹으려고 하다가, 그렇죠? 쇼당 받을래 안 받을래 어쩌다가 욕심 좀 내다가 독박 뒤지기가 쉽잖아요. 상대편 점수까지 내가 다 물어주게 생기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도박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도박판이 인생판이에요.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그런 걸 당할 수 있어요. 독박을 쓸 수 있습니다. 남을 비방하면 독박 써요. 그러니까 이게 재앙이 생긴다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비방 원망 안 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참는다. 공자님도 말씀하셨어요. 뭐냐? 몸을 갖는 가장 아름다운 길이 뭐냐? 참아라 이거예요. 참아라. 참자 이겁니다. 네, 10분 쉬었다고 또 하죠. 네.